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물건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왜 낙찰된 사건 열어놨냐고요? 관련이 있으니까 열어놨겠죠? 그죠? 여기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7667 2018 타경의 7667에 물건 번호 3번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사건은 2019년 3월 21일 날 이미 낙찰된 사건 맞습니다. 감정가는 9억 1836만원 선에서요. 이렇게 쭉 유찰이 되다가 세 번이 유찰되고, 그죠? 세 번 유찰되고 4차에 가면은 감정가 대비 51%가 되거든요. 4억 7천 이렇게 됐을 때 네 사람이 입찰을 해가지고 5억 50만원 이렇게 쓰신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주소상으로는 경남 거제시 고현동 242-27번지 물건은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이 뭐죠? 상가주택이죠. 그죠? 1층에는 여기는 보면은 상가가 있고 그리고는 위로는 전부 다 이렇게 다가구 원룸 형태더라고요. 토지 면적은 65.643평, 그리고 건물 각층 면적 합계가 115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도로는 제대로 물고 있고요. 그래서 3월 21일 날 낙찰되고, 그리고 5월 10일까지, 그죠? 잔금을 내라. 이런데 4월 12일 날 일찍 냈네요. 이러고 모든 게 종결된 상태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뭐 1층 상가에도 임차인 들어와 있고 위에 다가구 원룸 쪽에도 이렇게 왜 뭡니까? 네, 곤색 잠바 입으신 분들, 그러니까 회사죠, 그죠? 회사 숙소로 사용이 많이 되는 거죠.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임차인 들어차 있는, 뭐 100%다 들어찼는지 어쩐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건물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이고요. 그런데 이미 낙찰된 걸 뭐하러 봐요? 근데 이거와 같이 여기 3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 타경 7667에 3번은 이렇게 낙찰이 돼서 다 해결이 됐는데 1번하고 2번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입찰기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좀 연기되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왜 추석 연휴 직전에 입찰 날짜 있었는데 아무래도 추석 연휴 직전에는 사람들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채권자 되시는 분께서 연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매각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요. 뭐 유치권 막 이렇게 돼 있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빨간 거 제가 이렇게 쳐놓은 이 본건 3번 옆에 보이는 거 있어요. 2번이거든요. 요거 있고 그 뒤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있어요. 물건 번호 1번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까는 3번이고 이번에 2번이에요. 12월 26일 날 입찰 진행합니다. 7667- 물건 번호 2번입니다. 토지 면적은 84.7평 되고요. 건물 바닥 면적이 128.227평 됩니다. 감정가는요, 11억 2100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나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33%, 3억 6,700 아파트 한 채 값이다. 그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니까 3,676만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왜 추석 직전 9월 11일 날 잡혀 있다가 연기돼서 이번에는 또 크리스마스 바로 뒷날이네요. 12월 2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것도 볼까요? 하나 더 있는 거는 가격이 좀 낮습니다. 면적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물건 번호 1번에 해당합니다. 물건 번호 1번에 해당하는데 매각 날짜는 똑같습니다. 12월 26일이고요. 토지 면적이 82.538평. 아까 거보다 한 2평 정도 작아요. 그렇게까지는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건물 면적이 106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9억 한 800선 되네요. 9억 799만 얼마니까 9억 800선 되는데 이것도 역시 33%로 떨어져서 2억 9,75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막 중간에 변경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금 유찰이 돼 있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임차인 부분 문제가 있어요? 아니, 임차인 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건물 이 세 개는 전부 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요? 임차인도 제대로 넣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뭐 경매가 막 진행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거 뭐 임차인 보증금 물어주고 이런 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 더 자세히 보시고요. 권리 분석까지 다 올라가면 끝이 없어서 제가 안내를 드릴 부분은 유치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물 3개, 1번, 2번, 3번을 똑같이 지었거든요. 한 조기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8일, 2019년 1월 8일 정땡땡으로부터 금 7억 6,655만 9천 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대해서 신청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채권자인 대부회사, 그죠? 땡땡 대부가 정 땡땡의 서명이 들어간 정 땡땡이 누구예요? 유치권 신고한 유치권자죠. 유치권자의 서명이 들어간 유치권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2019년 1월 14일에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억 6천 얼마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습니다. 정모 씨로부터.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어떻게? 공사 시작할 때 유치권 포기각서 쓰지 않았냐. 그래서 그 유치권 포기각서를 첨부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은 낙찰이 아까 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낙찰된 3번 물건의 낙찰자가 청구한, 자, 3번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협상만 해요? 아니잖아요. 특히나 여기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협상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권 그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죠. 그죠? 자, 그랬는데 만약에 그 유치권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은 인도명령 결정이 안 내려지겠죠. 그런데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낙찰된 3번, 아까 3번 처음에 안내드린 3번 물건의 낙찰자가 청구한, 낙찰자가 당연히 청구할 거 아닙니까? 인도명령을. 그래서 그 인도명령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7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했어요. 자, 강제 집행을 7월 22일 날 할 정도 같으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인도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줬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송달을 시켜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는 협상이 안 되니까 강제 집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낙찰자가 이 사건 나와요. 낙찰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청구한 인도명령이고 유치권 주장하는 자가 항고하였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건물의 상태는 인도명령 완료 후 강제 집행까지 완료된 상태라는 제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가 누구요? 채권자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예요. 그리고 거기 관련해 가지고 2019년 1월 25일자로 거제경찰서에 경매 입찰 방해 제명으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는 추가 제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회사에서 채권자에게서 한 겁니다. 그리고 1월 8일자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나 2014년 작성된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으니 입찰 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제보자 역시 여기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자, 유치권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당연히 성립이 안 되니까 3번 같은 경우에도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인도명령 결정이 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까지 했지 않느냐. 똑같은 경우다. 이것도 물건번호 1번, 2번도 그렇게 해서 유치권 이건 성립 안 돼.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시려면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면은 그런 걸 설명을 해가지고는 제대로 이렇게 그 뭐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해가지고는 뭐 말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보통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군데 잘 섭외를 잘 해보시면 특히
일반 그냥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아는 은행 가서 내 주거래 은행이니까 하고 가서 내가 이거 입찰하려는데 이거 되겠나 이랬을 때 뭐 유치권 막 이런 글씨가 있으면 보통 은행의 금융권에서는 보통 거부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출 상담사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출 상담사들을 여러 명을 통해서 여러 수소문을 해보시면은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대출을 가능한 곳을 찾으려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 포기각서 있다. 이런 것도 막 채권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자 쪽에 여러분이 컨택을 한다면은 여러분도 유치권 포기각서를 그죠? 확보할 수 있겠죠. 저는 확보했어요. 예. 어, 확보했는데 김수사 자기가 가지고 이런 걸 막 뭐 다 알려주냐니까. 에이, 저만 아는 게 이거는 다 드러난 일인데요. 뭐 이것은 제가 숨긴다고 뭐 다 모릅니까? 요즘은 얼마나 정보가 빠른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입찰하실 그런 그 분들 혹시나 있으시면 참고하시고, 그리고 입찰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구나.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하고 지켜보는 것도 여러분 경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에 같이 봤습니다. 입지 어디입니까? 위치라도 한번 봅시다. 위치 봅시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거제시청이에요. 거제시청이고 이런데, 아, 줄여드릴게요. 거제 쪽을 지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지도를 너무 줄였나요? 너무 줄였나요? 스카이뷰로 볼까요? 스카이뷰로 보면은, 아, 저기, 이렇게 되는데, 삼성중공업이거든요. 삼성중공업이에요, 여기가. 그거 지도가 낫겠다? 그래서 보통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장평동. 여기에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고현동이에요. 지금 있는 거는. 그런데 고현동이라고 해서 장평동하고 많이 멀지가 않아요. 장평동 바로 옆에 이게 고현동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서 고현항 지금 개발하는 거 이런 것도 구경 한번 가보시고 그러세요. 멋져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거제시청이고요. 여기 요 있는 물건입니다. 한번 확대를 해서요. 볼게요. 건물 3개가 아까 본 1번, 2번, 3번을 다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스카이뷰로 볼게요. 스카이뷰로 이렇게 보는데요. 아, 아무래도 지도가 낫네요. 자, 이거 이제 본 해놓은 거 있죠? 예, 이게 낙찰된 사건이에요. 낙찰된 거. 1층에 상가 있고 위에 다가구 원룸이 있는 거. 이거는 이미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두 개 물건 중에서 가격이 조금 높은 거, 감정가 12억 얼마짜리 있었죠. 그게 요 물건이에요. 지금 제가 알려준 거. 그리고는 9억 얼마짜리 있었죠. 그게 요 뒤에 있는, 3번 뒤에 있는 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도로를 제대로 물고 있어가지고는 요 물건을 감정이 좀 높게 된 것 같아요. 토지 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요건 도로를 제대로 안 물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베란다가 이 동쪽이더라고요. 이렇게 동향을 보고 있더라고요. 룸들이. 근데 이 옆에가 주택이에요. 이 단층 주택인데 오래된 아마 언젠가 여기도 건물이 올라오겠죠. 올라올 것 같아요. 로드뷰로 볼게요. 음. 제가 아마 건물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 주택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토지가 조금 커요 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2번이고요. 그리고 이동해서 볼게요. 너무 가버렸네. 너무 가버렸네. 큰일 났네. 다시요. 음, 다시. 네, 로드뷰. 여기를 찍을게요. 바로 앞을. 로드뷰.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3개가 한꺼번에 보이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요게 뭐죠? 이거 낙찰된 거. 그리고 요게 조금 큰 거, 12억 얼마짜리. 요 안쪽에 있는 게 9억 얼마짜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유치권자가 드나들지 말라고 아직도 이렇게 막 해놓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가서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요 뒤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이 1층에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어서 이렇게 저도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봤죠. 근데 지금 요 물건들이 지금
뭐 유치권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좀 서류도 유치권 포기각서 확보하고 이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대출 나올 수 있는 곳이 좀 많을 것 같아요. 1금융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면은 대출도 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한 7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고민 중입니다. 입찰 날짜 12월 26일이라서 딱 2주일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고현동 그냥 거제도 나들이 삼아 한번 가보세요. 네, 그냥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매가 더 이상은 연기 안 되고 진행될 것 같아서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들이 한번 가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연휴 아니네요.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가시게요.